안녕하세요. 무영글로벌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처음 왔을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의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를 들었을 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숨만 쉬고 살아도 1인당 100만원, 200만원, 물론 생활의 규모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정말 숨만 쉬어도 100만원, 200만원이 나가는 사회에서 여기서 30만원의 이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제가 여기에서 살아보니 야, 이거는 불가능한데 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이 사람들도 베트남에서 살기 위해서 부수입이 필요할 거야 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베트남을 바라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돈으로 사는 게 맞습니다. 평균 임금이 30만원인가?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아는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중에서 30만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일도 꽤 오래 했었습니다. 5년, 10년 정도 했는데 그 정도 금액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사람과 접촉하는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100만원 이상 벌고 200만원 이상 버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도 만나봤고요. 그런데 이 베트남 사람들 속에서는 그 사람들은 정말 소수입니다. 그러면 월 3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베트남의 지식이 전혀 없는 분들이 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상당히 궁핍하게 생활하지 않을까? 생활하기에 정말 급급하지 않을까? 먹고 입고 자고, 그러니까 의식주에 모든 돈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여기에 살아보니까, 물론 더 오래 사신 분, 더 생활에 밀접해서 사시는 분들은 더 많이 알겠지만 이 친구들 여유롭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여유가 뭐 돈을 더 가질 필요가 없다, 또는 더 이상의 뭐 물질적인 부분이 필요 없다라는 여유가 아니라, 이 사람들도 밥을 먹고 또 자기의 여가 시간을 즐기고, 또 이런 자기를 꾸미는데도 투자를 하고, 친구를 만나서 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하는 돈으로, 그 돈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다 쓰더라는 거죠.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살면서 최근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심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유튜버를 찍고 하면서 요즘 조금 더 이제 이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현지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그런 생활이 자기들도 밥만 먹고 의식주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30만원으로 의식주 말고도 멋도 부리고 또 친구를 만나서 여유로운 시간도 보낸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호이안 친구 배우와 함께 로컬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배우에게 항상 물어봅니다. 제가 뭐 먹고 싶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보통 다른 이제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오랜만에 그렇게 물어오기 때문에 코리안 비비큐나 한국 음식이나, 아니면 자기가 평소에 못 먹어봤던 그런, 이제 돈이 조금 비싸서 못 먹어봤던 스시라든지 이런 음식들을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배우가 이렇게 자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호이안 친구가 먹고 싶다고 하는 음식은 나한테 이런 베트남 사람들이 이런 음식을 먹고 산다, 이런 의미로서 많이 자기가 추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먹고 싶다고 하는 그 음식을 파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길이 상당히 힘드네요. 번호가 원래 여기 베트남에서는 이 도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번호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슬래시가 있고 또 숫자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골목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구글 지도에 그것을 쳤더니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네요. 구글 지도가 좀 정확한 편이긴 하지만 베트남에서 가끔씩 이렇게 버벅거릴 때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음식을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 골목으로 쭉 들어왔어요. 이거 찾기가 진짜 힘드네. 번지로는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조그만한 가게인데 번지로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간판도 이렇게 제대로 된 간판이 없네요. 이 가게는 껌행, 분행이라고 하는 것을 팝니다. 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약간 조그마한 조개들의 안의 살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한 그릇에 750원, 1000원에 팝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저씨의 취미가 상당히 고상한데요. 이렇게 작은 금붕어들을 키우는데 이게 비싼 거는 저는 잘 모릅니다. 취미가 이런 거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비싼 건 상당히 비쌀 텐데, 네, 1000원짜리 밥을 파는 가게에서 이런 취미를 가졌다는 게 조금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조개 살들을 발라내서 밥과 함께 또는 국수와 함께 이렇게 줍니다. 과자같이 생긴 이건 뭐냐면요. 그 돼지 껍데기를 말려가지고 과자처럼 바삭바삭하게 된 것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국도 같이, 조개국도 같이 곁들여서 줍니다. 제가 시킨 이거, 친구가 시킨 이거는 다 가격이 10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1000원짜리의 음식을 파는데도 물론 식당은 조그만하고 그 다음에 식당의 파는 이런 집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친구들의 대부분 간이 식당이나 아니면 노점상이 파는 것처럼 되어 있는 부스 하나면은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의자하고 플라스틱 의자와 플라스틱 식탁만 있으면은 이렇게 간편하게 자기 집에서 식당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주머니하고 아저씨 다른 직원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밥통 2개, 이게 장사 미천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물론 돈은 많이 벌지는 못하겠지만 여유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휴지도 여기에 없습니다. 싼 음식점이라서 그냥 우리 연습장 같은 걸로 다 먹고 나서 닦아야 됩니다. 이렇게 큰 조개는 국을 끓일 때 쓴다고 하네요. 여기의 음식은 상당히 맛이 괜찮았습니다. 제가 요즘 적게 먹기 때문에 저에게는 적당한 양이었지만 일반적인 한국 분들에게는 아마 2그릇, 3그릇 정도 먹어야만 아마 일반적인 식사가 될 정도일 겁니다. 자, 이 골목을 나와서 저희가 이제 커피를 마시러 커피숍을 찾아갑니다. 여기가 초행길이라서 알고 있는 커피숍이 없어서 지나가다가 괜찮은 커피숍이 나오면 커피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네, 옛날에는 제가 베트남 사람들이 1000원짜리나 1500원짜리 식사를 한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그냥 한 끼를 때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이렇게 찾아서 가더라도 가격이 이 정도 하는 가격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고급 식당에는 비쌉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 친구들도 사람들을 만날 때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고급 식당을 갈 때가 있지만은 평상시에는 이제 이 친구들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찾아다닌다고 하더라도 가격은 1000원에서 2000원, 이 나라 돈으로 2만동에서 4만동 사이의 가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식사를 때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추어서 찾아가더라도 그 정도의 가격으로 식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식사를 하고 나서 보통 커피를 마시러 많이 가는데요.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게 이 나라에서는 밥 먹고 나서 커피 한 잔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스케줄로 갈 데가 잘 없습니다. 이런 놀이 문화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인들과 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꼭 이렇게 운동이나 스포츠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곳이 많이 있는데요. 베트남에서는 그런 이제 놀이 문화의 다양성은 한국보다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들도 아침 일찍 운동하는 사람들,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들, 또는 이제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이렇게 클럽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법 눈에 많이 띕니다. 그리고 이런 그런 운동들을 할 때 아무 옷이나 입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이 친구들도 보면 특히 이제 복장을 잘 갖추고 하는 운동들이 뭐냐면 사이클을 타는 사람들, 약간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사이클 복장을 요즘 많이 갖추어 입고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배드민턴 치면 배드민턴 복장 신발을 신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실내 운동을 할 때는 실내 운동에 맞는 그런 옷을 입고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지나가다가 이쁜 카페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 카페 이름은 여수라고 되어 있네요. 이 카페의 규모도 상당히 큰 편이고요. 갑자기 이렇게 로컬 속에서 깔끔하고 괜찮은 커피숍이 나타나서 여기서 커피 한 잔을 하기로 했는데요. 안 실내 공간도 상당히 큽니다. 손님들이 많을 시간이 아닌데도 몇몇의 손님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또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손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오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커피의 여유, 커피숍 안에서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정말 큰 여유인 것 같습니다. 베트남 사람에게는요. 커피숍을 없애버리면 아마 베트남 사람들 정말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커피하고 음료를 시켰는데요. 두 개 합쳐서 한 6만 동 정도 나왔습니다. 두 개 합쳐가지고 3,000원 나왔으니까 1,000원, 2,000원 정도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두 사람이 맛있는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괜찮은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음료 한 잔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면 1인당 2,500원씩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나의 예이지만 이 사람들이 30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여유로운 생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아주 풍족한 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의식주만 겨우 해결하면서 살아가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게 이 나라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정도의 돈이면은 풍족한 생활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아껴가면서 하고 싶은 것들, 만나고 싶은 친구들 만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여가 생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베트남도 점점 더 이제 그 돈으로는 힘든 시기가 올 겁니다. 그 대신 또 임금도 따라서 올라가겠죠. 자, 오늘은 제가 4년 동안 같이 이렇게 봐오면서 살아오면서 느끼는 베트남 사람들의 이 30만 원 정도의 임금으로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